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4월 8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재판관 임명,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빠른 속도로 한덕수가 대선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윤석열의 어떤 사주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래서 이거가 발생한 일의 앞뒤 정황,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부분은 빼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려오지만 제가 확인하는 것이 몇 가지 또 됩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지금 이제 탄핵은 됐죠.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국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이 크게 행사되고 있다. 그것이 윤석열이 한덕수한테 지금 제시하는 바다. 이것은 윤석열이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행동을 했을 때 미국이 계속 딴지를 걸었고 현재 헌법재판소까지 흔들리자 마지막에는 미국도 강한 수를 썼다. 그것은 장제원하고 검찰총장의 자식의 딸의 그 불법 취업 이슈를 부각시켰다고 봅니다. 그 이후 그리고 대북 관계가 급속히 개선될 것이라는 암시를 강하게 줬죠. 거의 같은 날에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예전에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러자 헌재가 바로 계속 연기할 것만 같았던 탄핵 선고일을 확정하게 됩니다. 며칠 뒤로 그 강수를 쓴 거죠. 자, 그러게 크게 힘의 대책점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윤석열이 당연히 포기 안 하죠. 그런 말씀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의 개입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제목에다 준법 투쟁이라는 말을 썼어요. 법대로 한다. 나는 탄핵 파면됐고 한덕수가 나와서 대통령에 가겠다는데 미국이 딴지걸 이유가 뭐가 있느냐, 세계 이론이 따가울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러면서 최후의 반격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의 파면은 기성정결 중에서 기 정도가 끝난 거다. 네. 자, 그런 류의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제 개인적 의견이니까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돼요.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자, 문영배 후임의 이완규를 지명했다. 한덕수가 선 넘었다. 파문이 발생했죠. 이건 엄청나게 좀 얄미운 행동을 한 거죠. 이때까지는 8인 체제에서 9인 체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탄핵 판결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포석을 하려고 했고, 소위 말하는 극우 유튜버들이 이야기했던 5대3, 4대4,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개입이 있기 전까지는. 그래서 한덕수의 판결문은 보면 바보 같은 판결문이거든요. 지금 언론에는 윤석열의 어떤 선고문, 판결문이 멋있다고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러면 그 똑같은 사람들이 한 일주일 전에 한덕수에게 썼던 그 말도 안 되는 판결문하고 양쪽을 비교를 해봐야 돼요. 왜 이렇게 갑자기 돌변했는지. 똑똑한 사람들 모아놓으면 되잖아요. 멋있는 글은 언제든 쓸 수 있습니다. 순리대로. 그렇지만 바보 같은 글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왜 한덕수한테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느냐. 지금 묻혀있지만 그걸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즉 한덕수가 탄핵이 기각될 때만 해도 헌법재판소의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래 가는 분위기였잖아요. 전국의 주도권을 윤석열이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미국이 강하게 개입했다. 그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 윤석열이 당연히 곱게 안 물러나죠. 다시 주도권을 찾아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내부에서 후보를 내지 말자는 일부 의견도 있어요. 그것도 타당해요. 네. 그 다음 김문수가 가장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다는데,
이미 그는 개인적인 욕망의 어떤 발로이지 그가 선거를 이긴다는 가능성은 지금 상당히 낮아요. 선거판은 상당히 고정돼 있어요. 기존의 틀에는. 그나마 한덕수가 나온다면은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는 한 20, 30%의 표를 뭐 20, 30%는 아니고 한 20 몇 %의 표가 정도 되겠죠. 그것을 지킬 수 있어요. 즉 한덕수가 나오면은 윤석열의 분신이고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부에서 이미 탄핵이 파면이 되고 나니까 누수 현상이 생기잖아요. 수많이 줄 서 있는 지금 소송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부가 와해될 거예요. 좀 더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덕수는 그런 와중에 대선을 치른다고 2달밖에 남지 않은 기간에 전전긍긍하느라고 보내면은 윤석열과 김건희는 나락이에요. 그것을 다 잡는 효과가 있어요. 다 잡는 효과가. 다 잡고 나서는 뭘 할 수 있느냐. 한덕수가 나온다고 해도 선거는 엄청나게 불리해요. 자, 미국의 직접적인 관여의 정도를 줄여놨다. 그리고 그걸 경험했다 이미. 그러면 윤석열이 선거 판세를 봐가면서 뭘 할 수 있느냐. 전격적인 시도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에너지 축적이 되는 거예요. 왜?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들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뭔가를 오늘 제주공항 사고, 제주항공 사고 100일째 되는 날이더라고요. 예. 사고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자, 그런 상황을 지금 세팅을 했다. 그래서 전국의 주도권을 윤석열이 다시 가지고 온다. 그럼 지지 세력이 결집하면서 계속 어떤 분란을 만들 수 있다. 지금쯤 힘 빠져서 돌아서지 않고 모든 면에서 윤석열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가는 것이 최적의 수다. 그런 기미를 이미 몇 차례 보였다. 뭐 이런 말씀이죠. 자, 오늘 6월 3일 대선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양당의 잠룡이 잇따라 출사표를 냈다. 예, 그러니까 김문수, 홍준표로 또 물 먹는 거예요. 바로. 예. 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동아일보 국힘 일각 한덕수의 대선 출마 타진 한덕수 전혀 생각 안 해. 밑에 한결에 한덕수 만나 윤상현 출마해달라 한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다.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가장 핵심적인 순간에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빌드업으로서는 충분하다고 봐요. 이미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다는 거예요. 몸집을 불려가면 되는 거거든요. 한겨레 신문에 나오는 출마 요청한 사람을 보십시오. 윤상현이죠. 김문수나 홍준표나 기타 뭐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대선 후보가 된다. 뭐 한동훈이나 이래 되면은 윤상현은 이미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내부에서조차. 왜? 그런 내란당인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가 된다고 했을 때는 기존의 국민의힘의 그런 모습과 윤석열에 대해서 반대하고 여기 회한을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윤석열이 또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미 뭐 파면됐으니까 끝난 거고 당 내부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커요. 후보가 억지로 나온다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 어차피 질 선거면서 자, 그런 걸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 그게 1번 타자로 희생될 아이들이 윤상현, 나경원 강력하게 지지했던. 그래서 나경원하고 지난 주말에 이사 준비는 뭐 어떻게 하는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경원을 불러서 차담을 1시간을 했어요. 그리고 권성동하고 권영세도 만났죠. 그때 한 말 좀 이따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거지만 그거랑 오늘 한덕수한테 이런 신호가 간 거랑은 되게 일치한다. 한덕수가 하는 행동은 윤석열이 하는 행동과 절묘하게 일치한다. 그렇지만 이런 행동으로 그가 대통령이 되기는 어렵다. 그들 지지자를 아무리 올가매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추가로 윤석열이 한 방을 더 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거다. 즉 한덕수를 대신해서 윤석열이 대통령 대행의 역할을 지금부터 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게 제가 표현한 주도권을 다시 잡는다. 그 주도권을 계속 잡아왔다. 현재의 선거를 계속 늦추고 한덕수를 살려냄으로써. 그런데 미국이 강한 힘으로 개입해서 무너졌다. 다시 일어난다. 미국이 함부로 쉽게 손댈 수 없게 반헌법적이지 않고 반민주적이지 않게 한덕수를 내세우면서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수많은 장점이 있다.
그 장점을 다 하더라도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기는 어렵다. 그러면 윤석열이 이랬을 때 판세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나왔을 때 그 선거의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대통령이 바뀌는 모습을 보겠느냐? 그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윤석열은 이미 역사의 흐름에서 본인이 가진 내가 이 시기에 대통령이 되었으므로 해서 가진 소명의식, 역사적 소명이 무언가, 어떻게 흘러왔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데 대한민국이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는 여러분 확실히 아실 겁니다. 그죠? 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뭐 역사적 소명의식까지 말할 것도 없고 헌법 말할 것도 없고 법조차 안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놨고 지금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면이 된 후에도. 예, 물귀신? 예, 이거는 김건희하고 윤석열의 패키지예요. 자, 하늘이 이런 커플을 이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계속 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분명히 우리한테 무슨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은. 네, 그래서 제가 기성정결해서 큰 고통이 따를 수 있다. 그와 김건희가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우리한테 큰 고통이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던 것입니다. 그거 실행에 옮겨졌다고 봅니다. 이게 민주당에서 뭐 이런 제목만 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윤의 관저 정치다. 이완규의 배후는. 현재 쭉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윤석열이 제대로 된 한 수를 쓴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주도권이 윤석열이 다시 넘어갈 수 있어요. 윤석열에게. 예. 아주 희한한 대선 과정이 전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미 신경 안 씁니다. 예, 뭐 국민의힘의 정체성이 어떻고 저떻고 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뭐 나락으로 빠지고 이거 이미 신경 안 쓰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기는 이미 죽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겁니다. 현재 전원일치 탄핵을 이용했지만 허나 아직 전반전도 안 끝났다. 이 전제는 그가 그대로 물러설 이유가 전혀 없다. 왜냐 파면을 순응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서 평민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김건희까지 포함해서 나락으로 떨어질 밖에 없는데 무슨 짓을 하더라도 본전은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그 오늘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예. 자, 그 신호 중에 하나는 이거죠. 주말에 나온 게 이렇게 뭐 입장문 이런 걸 냈죠. 승복한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본인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그런 내용을 보냈어요. 옛날 구치소에 있을 때 이런 메시지 가끔 보냈잖아요. 그때랑 똑같아요. 윤석열 입장이 똑같다는 겁니다. 기회를 모색한다는 거예요. 지토끼를 확실히 지킨 다음에. 그렇죠. 힘들어도 좌절 말라.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에서 자유와 주권 수호 일념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았다. 자, 이건 뭐냐? 그가 내걸은 명분이잖아요. 내란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면서 여러 형태를 바꿔가면서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는 구치소에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지금은 파면된 후에도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걸로. 단순 명료한 메시지예요. 이제 주도권 내가 잡는다. 한덕수가 내 말 따른다. 그러면 내각들이 마음에 동요가 있는 내각들이 나가서 고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왜냐하면 한덕수가 내 영향권 밑에 있다. 즉 내가 아직 대통령이다. 이런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코지 할 수 있다. 여러 각도로. 자, 이게 주도권을 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2달밖에 안 남았지만 그럼 2달 뒤에 폭삭 포기하겠습니까? 한덕수의 전망이 불투명해지면 지금도 이미 불투명해요. 아닙니다. 2달간 준비해서 다른 걸 또 버릴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내란에 준하는 일을 또 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잖아요. 예. 며칠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여기 다시 이제 오늘의 맥락에서 보면은 더 의미심장해요. 국힘 지도부 아까 쌍권이죠. 만난 자리에서 난 떠나지만 대선 승리하길 바란다. 그렇죠? 이게 4월 4일 날 이야기예요. 보도된 거고 오늘이 4월 8일이죠. 자, 구속당할 때도 뭐 법원에서 보내는 거 계속 문대다가 최후까지
찐득찐득하게 징글징글하게 하다고 했죠. 이사 나가는 것도 좀 그렇죠. 대선 승리하기를 바란다. 의미심장하죠. 그때 제가 그렇게 표현드렸었습니다. 나는 이 영향권 계속 행사한다. 국민의힘에다가. 내가 마음대로 날 버릴 생각하지 마라. 네가 무슨 힘이 있어? 그 힘 내 보여줄 수 있어. 이런 메시지거든요, 이게. 그렇게 한 거잖아요. 나경원, 윤상현, 쌍권. 그럼 바보 되는 것은 누구냐? 오세훈, 김문수, 홍준표, 이철우 이런 사람들이 싹 그런 사람들의 가치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후보가 나와야 돼 이런 생각은 누가 인물이 좋고 이런 생각은 윤석열의 안중에 없습니다. 전혀. 자 그리고 한택수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긴급 안보 관련 회의를 개최해서 전국 혼란 틈타 북도발 대비하라. 이때까지 계속 우리가 도발해놓고 지난 1년여간. 자 오늘의 상황은 뭐냐. 한덕수와 내각이 이런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란 준비에 있어서 오랜 기간의 내란 준비에 있어서 여러 부처가 다 관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했었다. 그래서 자기도 여기서 그냥 정권이 끝나서 특검이 되고 조사가 진행되면 나도 꼼짝없이 당한다. 내각들도 마찬가지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덕수의 대선에서 패배가 여러 가지 시도 끝에도 패배가 기정사실화되게 되면은 전국 혼란 틈탄 북도발 요게 여론권을 하나 벌일 것이다. 지금 이미 그런 신호들은 많이 있었다. 분명한 것 그리고 의혹이 있는 것 포함해서요. 이거라는 겁니다. 이야기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의 전략은 다 나왔어요 이미. 예. 그리고 그때 한덕수의 탄핵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박덕흠의 국민의힘 박덕흠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소개드린 바가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법률적으로 본인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한다 하면은 그래 탄핵시켜라. 그럼 나는 대선 출마한다. 그런 생각을 한덕수가 하고 있을 수 있다고 박덕흠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본인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한다 하면 즉 그것은 탄핵이 되고 이제 평민으로 돌아가서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다 대선에 나가는데 판단을 한다 하면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그런 내용 없는 거 보니까 그것이 우리 한덕수 총리를 대권 후보로 크게 아마 작용하지 않을까. 이게 박덕흠의 한 말입니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 쌍권총이 올라타고 나경원, 윤상현이 힘을 모은다는 겁니다. 다 국민의힘이 다시 개편되면서 친윤한테 강력한 힘을 주면서 지도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정부에도 당연히 한덕수를 통해서 지도력을 장악하고 그러면은 자기 국무총리든 사람을 그리고 좀 전에 파면됐지만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에서 그들의 대선 후보가 나온 거예요. 이거 희한한 경우지 않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2달간의 대선 기간에 얼마나 희한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한덕수를 이기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도 부족하긴 하겠지만 그러면 거기다 다른 한 수를 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국이 자기들이 초래한 혼란한 전국을 핑계 삼아서 북한이 남침할 수 있다. 이것은 또 도발할 수 있겠다는 뜻입니다. 네. 예, 이게 제가 위험하게 봤다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기성전결에서는 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 와중에 예,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한 사내가 바보 인정을 했죠. 바로 국회의장 우원식입니다. 탄핵되자마자 개헌론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래가지고 여야가 합의한 부분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민주당에서 거센 비난을 받았죠. 자, 오늘의 한덕수의 이야기는 뭡니까? 내란 상황이 종식 안 됐고 그들이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잖아요. 내란 진행 상황이에요. 내란 수개가 첫 재판도 아직 안 받았어요. 근데 그 당하고 협의해서 내각제를 하자는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 이야기하고 이틀 만에 지금 한덕수가 다시 나온다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헌법재판관을 지난 법제처장 같이 술 먹고 내란에 가담한 자로 강하게 의심되는 그를 그 법제처장이 뭔 일을 했겠습니까? 안가에서 술 먹으면서 내란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돼서 국회의원들을 다 징벌하고 나서 장기 집권을 위한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데 그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했을 사람이 그 사람과 법무부 장관이에요. 근데 전례가 없고 위헌적이라고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비선출직인 대행이 대통령에 많이 행사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금 수행했다. 실행했다. 내란의 연장선상이죠. 합법적인 거죽을 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원식도 날고 길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틀 만에. 왜 그랬을까요? 우원식이 뭐에 그래 쫓겼을까요? 예. 괜히 움직여가지고 주가 대폭락이에요. 바보 인정한 거예요. 우원식. 정치 생명 크게 타격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미국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그때 이거죠. 트럼프가 대북 관계 개선 강하게 언급하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계속 연기해오던 윤석열 주도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바보 같은 판결문을 가지고 그 판결문도 똑같이 보여줘야 돼요. 우리한테 잘된 판결문만 보여줄 게 아니고 일주일 차이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한덕수를 살려주고 계속 연기될 것처럼 분위기를 잡았는데 갑자기 돌변했던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트럼프는 한국적인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돌려 완곡하고 간접적으로 표현해요. 그가 이 시기에 가장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 그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고일 확정을 말하기 몇 시간 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이에요. 김정하고 잘 지내고 있다. 얼마 안 있어서 뭐 멋진 일이 생길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장제원의 성폭행 피해자가 그날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물론 대리인을 통해서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채용이 외교부에 불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 감사를 신청하게 돼요. 외교부에서. 그런 일이 다 같은 날 벌어진 겁니다. 그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헌재한테. 우리가 헌재 너희를 지켜줄 수 있다라는 신호를 보냈다. 윤석열이 갑자기 날아갔다. 자, 그리고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새로운 작전 계획을 들고 나왔다. 이런 흐름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한덕수가 다시 이제 대선 관리를 맡게 되고 파면이 되자, 죄송합니다. 윤석열이 파면이 됐죠. 그때 미국의 공식 반응을 보면은 그때 제가 썼던 표현입니다. 며칠 전입니다. 우리 미국 한덕수 안 믿는다. 왜? 지난번에 첫 번째 대행 역할을 하게 됐을 때 그 당시는 바이든이 전화 통화까지 했어요.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하겠다. 즉 윤석열을 탄핵시키는데 네가 한 부분인 건 내가 알고 있겠지만 그냥 중간자, 전달자 가운데서 매개자 입장에서 순리대로 흐를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동의해놓고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결국 그래서 탄핵까지 다시 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이 주도하는 분위기 하에서 윤석열의 영향으로 다시 살아나서 돌아왔잖아요. 그가 미국의 이해에 무엇보다 중요한 이번 조기 대선을 관리하게 됐는데 미국이 너 믿을게. 잘 협력하자. 그렇게 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은 한덕수를 믿을 근거가 전혀 없어요. 바로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오잖아요. 희한한 인물을 고난도 없는 그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하면서까지 이거는 미국에 대해서 완전한 도발이에요. 이거 한덕수 스타일 아니에요. 윤석열과 김건희 스타일입니다. 이거는 한덕수는 천상 공무원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한덕수가 미국에 맞서고 있어요. 이제는 준법적으로 맞서는 거예요. 아니, 헌법재판소가 내 탄핵안을 기각했고 나는 대통령 후보로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맞잖아요. 지난번처럼 뭐 내란을 도모한 게 아니잖아요. 시위가 들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안을 가지고 국내에서 시위가 들끓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수백만이 여의도에 모여서 빛의 혁명을 하던 그 형광봉
그런 식으로 국민이 저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안이. 예, 윤석열과 김건희는 고도화되었습니다. 지금 사안이 훨씬 복잡해졌어요. 예. 자, 이거 그때 이제 윤석열 파면에 대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성취죠. 여기서 항복선언을 하길 바랬지만 한덕수하고 윤석열 항복선언을 하지 않은 겁니다. 물론 김건희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이 사안의 핵심입니다. 그들 항복선언을 하지 않았어요. 계속 물고 늘어진다. 보통 내기가 아니다. 미국이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미국 헌재 존중하고 대통령 선출될 때까지 한덕수와 협력하겠다. 그래서 한덕수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거명한 게 상당히 독특하다고 이야기했어요. 협력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거는 우리가 경계하고 있다. 조심해라. 이 말이라고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부는 한미 양국 간 미래 협력을 기대한다. 그것은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은 우크라이나 종전과 맞물려서 대북 관계 개선에 있어서 큰 건이 있다. 제가 내일이나 모레는 그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거는 지금의 관세 전쟁에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중국으로 보이거든요. 관세를 제일 높게 부과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이것은 뭐냐? 예전에 미국이 패권 전쟁이 미국과 중국 간 시작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정확하게 한 10년, 20년 됐을 겁니다. 미국이 과거에 일본이 경제가 너무 잘 나갈 때 80년대 그때 90년대 초까지 미국이 한 방에 일본을 보낸 게 뭡니까? 엔화절상입니다. 엔화절상. 플라자 합의라는 거 소위. 그 똑같은 것을 중국에 요구했거든요. 위안화 절상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부자나라 됐으니까 이제 계속 우리를 밀어붙이지 마.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중국이 어땠습니까? 일본의 사례를 봤잖아요. 일본은 그래서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이러다가 잃어버린 30년 됐죠. 한 나라가 30년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한 세대 동안 희망이 없이 계속 내리막을 탔으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그걸 보고, 그리고 나는 일본처럼 미국의 패전국이 아니다. 우리는 안 따라간다. 자, 그래서 지금 관세를 결국은 중국한테 강력하게 매기는 거예요. 그 외의 나라는 협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협상할 수 있는 나라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거는 뭐냐? 중국의 물건값을 올리는 거예요. 미국에 수입되는 거. 그게 옛날 미국이 요구했던 패권전쟁이 시작됐을 때 위안화 절상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는 지금 미국과의 무역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아니 있어도 많이 위축돼 있고 러시아는 타격 안 받아요. 이게 이런 겁니다.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한미 양국 간 미래 협력 기대. 이게 지금 관세 전쟁 이것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거 계속 이렇게 못 가요. 트럼프도. 왜냐? 미국에 있는 수입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자기들이 뭐 변변 생산하는 게 없는 나라에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은 생활고가 심해지잖아요. 이거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형태가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중국만 딱 발려내고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트럼프가. 그 생각이 있어요. 지금. 그게 한미 양국 간 미래 협력 북한을 통한 그거라고 저는 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기회에 좀 이따가 하루나 이틀 있다가 말씀을 추가로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제시를 했는데 이런 것은 뭐냐면은 지금 윤석열이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밀면서 장악해진 세력들, 고위공직자들, 국민의힘 이탈자 막는 거 전체적으로 와해되잖아요. 윤석열의 분위기에서 빠져나가려는 부분. 제가 국방논평에서 그런 부분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윤석열이 직무가 정지되자 이런 새로운 계획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오는 것이. 자, 그런 사안들이 권력의 핵심에서 발생하지 못하게 틀어 막은 거거든요. 윤석열이 지금. 왜냐? 미국이 던지는 이 메시지, 한덕수와 협력하겠다. 자, 미국이 한덕수를 쳐다보고 있다. 계속 유의를 해가면서. 그리고 미래의 청사진도, 장밋빛 청사진도 제시를 했다. 이거를 한덕수가 확 다 엎어버린 거예요. 한 방에. 예, 이런 상황이라고 여러분 이걸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항상 요구하던 법 민주 절차에 대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거기에 대해 준법적인 반격을 한 거다. 이건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딱 뭐가 잘못됐다고 이거 당연히 마땅찮고 적절하지 못한 행위죠. 그리고 선거가 두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난 내란 이후에 모였던 그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보는다는 국민들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야당 입장에서 지켜본다는 의미는 뭐냐? 윤석열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선거를 관리까지 하면서 이게 엄청나 위험한 거잖아요. 일단 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고 온갖 공권력을 불평등하고 편협하게 활용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올 혼란으로 봐지고요. 그리고 또한 국민의힘이 단속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장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한덕수 이상의 당선 가능성을 상대적 당선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후보가 없다. 그리고 지지자들을 결속시킨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단단해지고 그 대우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선거판에서는 객관적으로 어렵지만 기세 싸움을 해볼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파면돼서 스르르 없어지면은 와야 되는 것보다 훨씬 낫고 그거는 지지자들조차도 원하는 일이에요. 그 윤석열 지지자들조차 뭔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잖아요. 무기력한 투표가 아니라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수뇌부의 단속과 이탈을 방지한다.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때까지 해왔던 기조대로 3년 동안 해왔던 기조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간에 내란 시도가 몇 번 실패했다. 이번엔 지대로 해야 된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하나는 대선에서 이기는 거고 바로 그게 안 될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국정의 혼란한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고 자기들이 초래한 것이겠죠. 북한의 남침 위협을 한 번 더 강조하다. 짧은 기간에 지난번에 다 실패했으니까 되게 드라마틱하게 진행될 수 있다. 제2의 내란이 되는 거죠. 그러다면 그걸 핑계로 갈아엎는다. 그래서 새로운 선거가 치러지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적어놓은 전격적 카드가 그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예, 제 의견입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